네, 녹한다의 코딩 강의입니다. 아두이노 452편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홈 어시스턴트 4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홈 어시스턴트 4번. 지금 녹한다가 아주 강력한 감기에 걸려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날 거고요. 그리고 오늘 몸 상태가 썩 좋지 않아가지고 오늘 딱 필요한 내용만 하고 바로 도망갈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신 분이 없어가지고 허공에 저 혼자 떠들고 있는데요. 오늘 홈 어시스턴트는 카드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카드. ESP 홈하고 홈 어시스턴트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재미난 것들을 현재 만들고 있는데, 이 카드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약간 UI의 미려함을 담당을 합니다. UI에서 대시보드에서 미려함을 가미하기 위해서 카드라는 것을 사용을 한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홈 어시스턴트를 켜가지고 카드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거를 활용을 했을 때 뭐가 어떻게 된다 하는 거를 확인을 하면 되겠죠. 자, 홈 어시스턴트 한번 켜보겠습니다. 마루호도님 반갑습니다. 드디어 마루호도님이. 근데 왜 매번 이렇게 목요일이라서 그런가? 뭐 아무튼 마루님이 준창이 드디어 되셨습니다. 자,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릴게요. 드디어 원스타가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자, 홈 어시스턴트 한번 켜보겠습니다. 주흠님 반갑습니다. 가상머신에 있는 홈 어시스턴트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자, 다다다다다다닥 실행이 되겠죠? 자, 켜질 때까지 놀고 있겠습니다. 뭐 딱히 할 것도 없고. 자, 이제 거의 다 켜졌네요. 깜빡깜빡 하다가 홈 어시스턴트라고 나오고, 됐습니다. 이 상태로 두면 홈 어시스턴트가 켜진 거라고 했죠. 그 다음 웹 브라우저를 열어가지고 홈 어시스턴트에 콜론 8123 홈 어시스턴트에 접속을 하는 겁니다. 로그인 하시고 됐습니다. 자, 여기 지금 진땅 뭐 들어있다 그죠? 이거는 어제 녹한다가 막 실험했던 것들인데요. 지우겠습니다. 자, 됐고. 그럼 우리가 카드라는 게 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홈 어시스턴트 설치하게 되면 둘러보기하고 에너지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둘러보기가 가장 홈 어시스턴트에서 메인 대시보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ESP 홈 가지고 막 컴포넌트를 추가하면 막 제어할 수 있는 UI가 구성이 되는데요. 그 UI가 아주 기본적인 형태로 제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카드라는 개념은 그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UI보다 조금 더 예쁜 UI를 사용하기 위해서 카드라는 걸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컨디션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목표로 잡아놓은 내용만 하고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지금. 약간 사람이 핑계가 생기면 계속 그 핑계를 물고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제가 안 하다 보면 다음에는 더 사소한 이유로 막 안 하고 놀 것 같아서 한번 강행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듣기에는 불편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녹한다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투병 중인 와중에, 투병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는데 몸살인 와중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일을 하셔도 아프다고 뭐 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파도 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구성하기 들어가셔가지고 쭉 보시면 우리가 딱 이름만 봐도 여기 대시보드라는 게 보인다, 그죠? 요거를 누릅니다, 먼저. 그러면 둘러보기하고 에너지하고 기본으로, 이거는 설치하면 그냥 기본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러보기는 기본 디폴트 대시보드이기 때문에 뭐 삭제 같은 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내가 오늘 사용할 대시보드를 추가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녹한다의 대시보드 하겠습니다. 아이콘은 여기 있는 것 중에 고르면 되는데요. 요건 대시보드에 들어가는 아이콘입니다. 뭐 보시고 그냥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시면 돼요. 뭘로 하지? 좀 녹한다 느낌이 나는 뭔가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요거 좋네요. 해골 바가지. 요걸로 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일단 만들기 눌러봅니다. 그러면 옆쪽에 없었던 녹한다의 대시보드라는 게 이제 생겼다, 그죠? 근데 왜 똑같지? 중요한 것은 녹한다도 아직 사용하는 방법 자체는 잘 모르니까 여기 우측 상단에 땡땡땡 눌러서 대시보드 편집하기를 누릅니다. 자, 요런 애들은 지금 필요 없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이거 지우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따따따 삭제하고. 나만의 화면을 이제 구성을 하는 건데요. 이거 마이홈이네. 잠깐만요, 이게 뭐지? 일단 요렇게 한번 해보죠.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되고 있네요. 자. 그럼 요런 애들은 지금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삭제합니다. 요렇게 해놓고 딱 가보면, 자, 아무것도 없는 깔끔한 이제 대시보드가 나오죠. 요거, 여기다가, 이제, 카드, 이제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 편집하기 눌러가지고 여기 카드 추가하기라는 게 바로 보인다, 그죠? 요거를 딱 누릅니다. 그러면 우리 목적에 맞는 어떤 기능을 하는 UI를 배치한 다음에 ESP 홈으로 추가해 놓은 디바이스와 연결을 시켜주면 그 카드가 뭐 실제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작동이 되는데요. 버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실제 제어하는 거 말고 기본적으로 요런 거 넣어놓으면 조금 멋있어 보일 것 같죠? 어디냐면 캘린더 요런 거. 캘린더에 마이 캘린더 뭐 적당히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이 맞나? 이 아닌가 보네요. 제가 예상했던 거 결과가 다르네요. 자,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 게 아니라 먼저 카드 추가해서 버튼을 하나 만듭니다. 버튼. 그럼 이거 어떤 기능에다가 이 버튼을 물릴 건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 ESP 홈에 버튼이 추가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연결할 만한 구성 요소가 현재 없는 상태죠. 그래서 먼저 요거 하기 전에 ESP 홈 쪽으로 가서 구성 요소를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홈 어시스턴트. 김영훈님 반갑습니다. 오봉수님도 반갑습니다. 꿈꾸는 대로님도 반갑습니다. 자, 이제 ESP 홈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죠. Add on ESP 홈 쪽으로 가셔서 웹 UI 열기. 일단 지금 여기 연결되어 있는 녹한다라는 디바이스가 지금 바로 얘입니다. 이거 등록해 놓은 상태죠.
여기다가 LED를 하나 달 거예요. LED는 여기 준비가 되어 있네요. LED를 디지털 3번에 연결한 다음에 ESP 홈 쪽에서 홈 어시스턴트 쪽에서 켜고 끌 수 있는 상태로 먼저 만들 겁니다. 디지털 3번 핀, 반대쪽은 그라운드. 빠르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YAML이라는 걸 작성을 하면 되죠. 이제 갑니다. 다음 LED 하나를 제어하기 위해서 ESP 홈 쪽에서 필요한 것은 스위치라는 걸 사용을 하면 되죠. 아니면 LED 밝기 제어를 할 거면 라이트라는 컴포넌트를 쓰시면 됩니다. 에디트 누르고 ESP 홈 쪽에 이 페이지는 그냥 매번 열어두고 참고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스위치 컴포넌트 찾습니다. GPIO 스위치. 여기다가 요만큼 가지고 가서 현재 디지털 3번 핀에 LED를 연결해 놨는데 디지털 3번 핀의 GPIO 번호는 5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라고 쓰면 되겠고, 네임은 저 구성 요소 위에 뜰 텍스트를 말하는 건데요. 뭘로 하지? 녹한다 라이트라 하겠습니다. 녹한다 라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인스톨 와이어리슬리 누르면 코드가 OTA로 업로드가 되더라 까지 됐죠. 조금 기다리면 이 코드가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카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쓰는 게 좀 애매모호하네요. 저는 바로 그냥 갖다 쓰면 될 줄 알았더니. 기록 그래프, 통계 그래프. 생각보다는 쓰기가 좀 상그럽군요. 센서 값 그래프 출력하고 이런 것만 좀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조금만 하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한 컴포넌트들 아니거든요. 자, 프로그램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푸른 달님 반갑습니다. 푸른 달님이 소위가 되셨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좋아요도 좀 빡빡빡 눌러주시고. 자, 이제 보라색 화면이 나왔으니까 ESP 홈하고 보드하고 연결이 된 상태겠죠? 이 상태에서 둘러보기 가보시면 얘가 있잖아요. 그죠? 녹한다 라이트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얘 가지고 누르면 LED가 켜진다. 끄면 LED가 꺼진다. 일단 요 관계가 만들어졌죠. 그럼 저것을 이번에는 카드 가지고 한번 구현을 해보는 겁니다. 녹한다의 대시보드로 가서 땡땡땡에 카드 추가하기 버튼, 녹한다 라이트라고 바로 딱 선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아이콘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녹한다 라이트에 달려있는 게 지금 뭐 전등이라고 해보죠. 그럼 전등처럼 생긴 뭔가를 고르면 되겠죠. 뭘로 하지? 대체로 뭐가 있는지, 요거 좋네요. 글로브 라이트, 요걸로 하겠습니다. 요걸로 하고, 이름은 뭘 써야 되지? 닭장 조명이라고 하죠. 닭장 조명. 뭐 요런 건 옵션이니까 자기 선택하는 대로 선택해가지고 저장하기 누릅니다. 자, 됐죠? 자, 아주 상당히 크네요. 이 크기 조절을 못하나? 자, 아무튼 이 상태에서 카드가 추가가 되면요. 이 카드 만들어 놓은 것을 누르면 아까 전에 여기 눌러보기에 있는 이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르면 켜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켜졌다라는 이벤트가 컬러가 바뀌죠.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뭔가 요런 카드들을 여러 개 배치해 놓으면 훨씬 UI가 깔끔할 수가 있겠죠. 요거보다는 요게 조금 더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아직 구체적으로 요거를 바꾸는 방법은 잘 모르는데요. 크기를 어떻게 조절 못하나?
크기가 너무 큰데, 그죠? 자, 크기 편집하는 거는 뭐 차차 한번 해 나가 보도록 하고. 오! 임동희님 반갑습니다. 임동희님도 소위가 되셨다니. 반갑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작나무님도 반갑습니다. 이거 뭐 카드 가지고 만든 건데 좀 괜찮아 보이나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ESP 홈 쪽의 기능을 상당 부분 살펴봤고요. 지금 카드 가지고 컨트롤 할 수 있는 UI를 만드는 것은 홈 어시스턴트의 기능을 지금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걸 누르면 LED가 이렇게 켜진다. 됐죠? 요거를 카드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그러면 버튼 추가했으니까 센서 같은 것도 한번 해볼만 하죠. 센서 한번 해보죠. 센서는 가장 만만한 게 광센서잖아요. 광센서를 준비를 안 해놨네. 그러면 온습도 센서로 하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는 DHT11이라는 센서를 하나, 둘, 셋. 그라운드, 데이터, VCC 5V, 그라운드, 데이터를 디지털 4번 핀에 연결할 거고, 디지털 4번 핀의 GPIO 번호 4번이라고 했죠? 기억하시고 연결하겠습니다. 그라운드 보라 색깔이 5V. 자, 요랬다 가면 온습도 센서가 연결이 된 상황이죠. 그럼 이제 요대로 두고 좀 접촉 불량이 온습도 센서 값을 ESP 홈 쪽으로 가지고 오는 또 그 YAM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ESP 홈 쪽으로 가서 에딧 합니다. 그럼 이번에 DHT 센서는 이미 등록이 된 저 컴포넌트가 있었죠. 그거를 다시 상기를 하셔가지고 찾습니다. 쭉 보시면 여기 있죠? DHT라고 된 거. 여기서 요만큼을 가지고 와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핀 번호, GPIO 번호 4번이라고 했죠? 4라고 써주시고 업데이트 인터벌은 미니멈 값이 2초였습니다. 그래서 2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새롭게 한번 업로드를 해보죠. 큰일 났네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카드가 뭔가 어떻게 쓰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크기를 어떻게 바꾸지? 요거는 코드 가지고 접근하는 거고 크기를 조금 줄여보고 싶은데 막 많이 추가하다 보면 크기가 줄어들려나요? 막 달력 같은 거 하고 있던데 날씨하고 그게 갑자기 잘 안 보이네요. 날씨 온도 조절기 날씨 예보 이건가 보다. 이 조금 이따 한번 볼게요. 자, 온도와 습도 측정하는 센서가 이제 부착이 됐고요. 둘러보기 가보시면 템퍼러처하고 휴미디티하고 이렇게 측정이 되는 모습 보이죠? 그러면 여기 대시보드에다가 카드 추가해가지고 저 센서 값을 출력할 수 있을 만한 컴포넌트를 한번 추가를 해보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래프 있던 게 좀 마음에 들거든요. 얘 한번 해보죠. 여기다가 리빙룸 휴미디티라고 바로 나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하기.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겁니다. 또 카드 추가하기. ESP 홈의 리빙룸의 템퍼러처. 온습도 그래프가 실시간 그래프가 바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이지라는 것은 요런 도넛 그래프 모양 가지고 결과를 보여주겠다는 건데요. 똑같이 리빙룸 휴메디티하고 저장하기 하면 습도가 도넛 차트로 출력이 되죠. 자, 요게 카드입니다. 별거 없죠? 템퍼러처. 요거를 예쁘게 어떻게 잘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화면 하나를 딱 만들면, 근데 이 뭐 만드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제가 아직 하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아직까지는 요 상태로 두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굉장히 화면을 예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요 안에서 뭔가 간단하게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뭔가 자유도가 있는 모습이네요. 다른 뷰로 이동. 잠시만요. 구성 보기. 저 홈 어시스턴트 가지고 만든 거 보면 되게 산뜻한데요. 녹한다가 만든 것은 별로 산뜻하지가 않네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자, 아무튼 오늘은 카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카드라는 것은 기본적인 이 디폴트로 제공해주는 대시보드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미려하게 하려고 쓰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우리가 홈 어시스턴트에서 뭔가를 제어를 한다거나 결과 센서 데이터를 출력한다거나 할 때 표면적으로 이런 형태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카드 가지고 출력하는 게 이제 지금부터는 바람직할 것 같다 해서 카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얘를 누르면 여기 달려있는 LED가 조명이 켰다 켰다 이렇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게 답니다. 몇 개 한번 더 추가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조명의 밝기를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조금 있다가 LED 밝기 제어하는 예제를 넣어가지고 조명 라이트 밝기 조절하는 거 한번 해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림 구성 요소, 센서, 온도 조절기도 있네요. 날씨 예보, 웨더 포캐스트. 바로 누르면 튀어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관계는 아니네요. 큰일 났다. 큰일 났네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구성 요소를 추가하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날씨 가져오는 어떤 구성 요소를 여기서 먼저 만든 다음에 구성하기 한번 해보죠. 못할 거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쓰는 게 아닌 것 같네요. 이 큰일 났네요. 바로 나올 줄 알았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지금 만들어야 되는 애가 얘거든요. 웨더 포캐스트 카드. 자, 한번 보죠. 뭐 어떻게 만든다는 건지.
요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제가 알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ESP 홈에서 했던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저것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그렇게 시간을 한번 떼어볼게요. 자, LED 스위치 가지고 LED 컨트롤 하는 것은 이거는 릴레이로 대체가 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제가 여기서 여기 노칸다의 대시보드에서 여기 닭장 조명을 켰다 껐다 하는 행위는 릴레이를 켰다 껐다 하는 거다. 그 말은 릴레이에 연결되어 있는 뭔가 목적물이 켜지거나 꺼지게 됨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LED를 이런 용도로 말고 저 딤머등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LED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예제는 모노 머시기 라이트 예제를 어제 보여드렸죠. 자, 찾아보시면 라이트 컴포넌트 가보시면 모노크로매틱 라이트, 단색깔 밝기 조절이 되는 라이트를 말하는 건데요. 요거를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럼 지금 연결된 LED가 단순히 켜지고 꺼지는 것이 아니라 밝기 조절이 되는 라이트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5번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범준님 반갑습니다. 이간식님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이거 누르면 그냥 다 튀어나올 줄 알았거든요. 막 이거 누르면 미리 다 만들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뭐 사용 방법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구성 요소를 만들라. 그러면 막상 쓰려니까 별로 쓸만한 것도 없네요. 막상 쓰려고 하니까. 해봐야 버튼하고 그래프 정도가 다겠네요. 우리가 저 카드 가지고 뭔가 만든다는 것은 센서 그래프하고 온도 조절기라고 된 게 있는데요. 얘는 어디다 쓰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직. 웹페이지, 로그북, 장보기 목록. 헛! 됐죠? 이제 연결됐고. 그럼 여기서 대시보드에 가보시면 키친 라이트라는 게 이제 새로 생겼는데요. 요거는 아까 전에 봤던 스위치랑 다르게 눌러보시면 밝기 조절이 가능하고 켜면 요 LED 잘 보세요. 서서히 밝아지는 거 보이죠? 한 번 더 누르면 서서히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밝기 조절이 되는 라이트를 제어하는 예제인데요. PWM을 가지고 여기다가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카드 추가하기, 조명, 라이트, 얘죠. 구성 요소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게 활성화가 되네요. 눌러가지고 키친 라이트 방금 만들어준 거. 아이콘은 뭘로 하지? 뭐 아무거나 적당한 거 얘로 하겠습니다. 요거. 자, 그럼 얘를 누르면 라이트가 켜지죠. 꺼지고. 그럼 켜졌을 때 요거를 돌리면 밝기 조절이 된다는 말이죠. 되고 있는 거예요. 제 눈에는 되고 있는데요. 자, 가장 밝음 50% 밝기, 21% 밝기, 100% 밝기. 누르면 꺼지고 누르면 켜지고. 잘 된다, 그죠? 토탈리 나띵님 반갑습니다.
자, 라이트는 요런 용도로 쓰면 될 것 같고, 다음 쓸만한 요소가 요런 구성 요소라고 된 것들은, 구성 요소 모음 요런 것들은요, 여기 있는 얘들을 구성 요소라고 부릅니다. 여기 있는 얘들. 얘를 똑같이 이렇게 출력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의미를 가지려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구성 요소에서 내가 필요한, 요런 거 구성 요소로 추가하겠다 하면, 원래 여기 있던 거를 그대로 이렇게 그냥, 출력하는 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성 요소 출력하기. 다음. 습도 조절기. 여기 보면 타입에 명시된 것 있잖아요. 얘네가 ESP 홈에 구성 요소로 추가가 돼 있을 때 그때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눈치껏 봤을 때 습도 제어하는 뭔가 여기 있겠죠. 아이 뭐 이름 맞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좀 빡세게 해가지고 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없네. 자, 일단 없는 거는 잘 안 되겠는 거는 다 빼고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그림은 뭐 그냥 그림 때려 넣는 거니까 인터넷에 있는 그림 있잖아요. 요 주소 쓰거나 아니면 요것의 의미는 그냥 액자처럼 그림을 하나 넣겠다 하는 용도인데 뭐 별 큰 의미는 없는 거죠. 의미 없어요. 삭제. 뭔가 예쁜 그림을 여기 넣어두고 싶다. 저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요것도 은근히 많이 활용을 하던데요. 요거는 사실 제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안에 맵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 컴포넌트를 배치를 하고 맵상에서 이렇게 막 누르거나 하면 바로 작동이 되는 그런 것 같은데요. 차차 이거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존재 자체만 파악을 해두고 마크다운 텍스트 그림 구성 요소 요것도 좀 재밌어 보이네요. 요것은 기존에 있는 버튼이나 LED 밝기 조절하는 거나 똑같은 누르는 컴포넌트인데 그 버튼을 그림으로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은 일반적인 버튼이 아니라 그림을 눌렀을 때 뭐야 왜 안 돼? 아 여기서 다시 눌러야 되네요. 이거 상당히 귀찮네요. 별 의미 없는 저 카드죠. 온도 조절기하고 이런 것 조금 상당히 호기심이 땡기는데요. 나머지는 큰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홈 어시스턴트의 대시보드를 구성할 때 제 생각에는 쓸만한 게 여기 있는 버튼 눌러서 뭔가 켠다 끈다 작동을 시킨다 그런 것들 버튼 가지고 만들면 되겠고 센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게이지를 활용하든지 구성 요소를 활용하든지 구성 요소는 텍스트로 출력하는 거고 게이지는 이 도넛 그래프 형태로 도넛 차트로 출력하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요 센서라고 된 것은 저 라인 그래프로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래프 타입을 바꿀 수는 없네요. 꺾은 선 그래프밖에 안 되네요. 자, 됐고. 그러면 여기서 또 뭐를 한번 해볼 수 있으려나? 서모스탯. 서모스탯 컨트롤러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 어떻게 작동시키는 거지? 스위치 턴온. 스위치가 그러니까 스위치가 세 종류 스위치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저 온도 조절기라는 것은 나중에 한번 해보려나 모르겠는데 몇 개지? 스위치 잘 보시면 히팅 온리 히팅 온리 쿨링 온리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히터만 달려 있는 걸 말하는 거고 요거는 쿨링 하는 것만 달려 있는 걸 말하는데요. 각각 1채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히터를 온도에 따라서 켤 거냐 말 거냐. 요것은 지정된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에어컨을 쿨러를 켤 거냐 말 거냐고 위쪽에 있는 것은 두 개가 다 짬뽕이 된 것 같습니다. 히터와 에어컨. 그러니까 온도를 높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럼 얘가 스위치가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 LED 두 개 가지고 그걸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녹한다는 지금 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요 온습도 센서 잠깐 빼고 마이 템퍼러처 센서 온도 센서도 저기 연결하도록 돼 있구나. 자 그러면 방금 적어 있는 예제를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ESP 홈과 홈 어시스턴트로 구성을 하자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LED는 히터가 되는 거예요. 얘가 불이 켜지면 히터가 켜지는 거고 왼쪽에 있는 LED가 켜지면 쿨러가 켜지는 겁니다. 에어컨이 켜지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디지털 3번 핀, 얘는 디지털 4번 핀에 한번 연결을 해보죠. 그 다음 온도에 따라서 히터를 켤 거냐 쿨러를 켤 거냐 하는 거니까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센서가 있어야 되겠죠. 조금 전에 뽑았던 온습도 센서를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왜 뽑았지? 그대로 꽂아 놓을걸. 자 얘는 디지털 5번에 연결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연결해 놨죠. 디지털 3의 히터, 디지털 4의 에어컨, 디지털 5의 온습도. 그러면 내부 GPIO 번호가 얘는 5번이고 얘는 4번이고 5번은 14입니다. 이 번호는 뒷면에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됩니다. 됐고 그러면 스위치 두 개랑 온습도 센서를 먼저 구성 요소로 ESP 홈으로 만들면 되겠죠? 갑니다. 여기 가가지고 라이트 말고 딱 느낌 보니까 이렇게 쓰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죠? 요거 두 개 가지고 가서 요거를 두 개를 딱 쓰는 겁니다. 이거 좀 잘 안 보이죠?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센서는 지금 14번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온습도 센서 이렇게 확보하고 템퍼러처는 우리가 저기서 활용을 하려면 여기다가 ID를 아마 부여를 해줘야 될 겁니다. 아까 전처럼 그렇게 쓰려면 그래서 네임이 아니라 ID에다가 녹한다 템퍼라 해두겠습니다. 습도는 필요 없으니까 녹한다 템퍼라는 ID를 가진 저 온습도 센서의 템퍼러처 부분에 ID를 이렇게 먹여준 거죠. 그 다음 스위치 컴포넌트를 두 개 가지고 오는데요. GPIO로
한 놈은 5번에 연결되어 있고 한 놈은 4번에 연결이 되어 있고 얘는 히터, 얘는 쿨러. 아, 되려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럼 아이디, 이 네임이라고 된 것은 그냥 위쪽에 태그로 나오는 거고요. 얘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아이디를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아이디 히터 아이디 쿨러 됐죠? 가지고 와서 바꿔치기 합니다. 아, 그리고 스위치 요거는 한 개밖에 안 되죠. 요렇게 넣어야 맞죠? 요렇게. 자. 몇 번 안 한 것 치고는 꽤나 잘 활용하죠? 김요샘님 반갑습니다. 하사가 되셨다네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와주세요. 자, 그러면 스위치 두 개하고 온도 센서하고 확보됐죠? 요거를 ESP 보드에다가 이제 잡아 넣어줍니다. 그럼 아까 전에 말했던 컴 구성 요소 3개를 확보를 해둔 상태죠? 여기 하라는 거 보면 온도 센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쿨 아이들 좋아. 요 그대로 활용하면 되겠네요. 일단 요 코드까지만 집어넣으면 히터하고 쿨러하고 온습도 센서가 연결이 된 상태가 될 겁니다. 그걸 먼저 카드 가지고 구현을 해놓고 조금 전에 봤던 그 온도 조절기 그 예제를 ESP 보드 YAML 부분에다가 작성을 해주는 거죠. 다음 주에 할 내용을 하려면 제가 좀 주말 동안에 많이 해봐야 되겠네요. 이게 생각보다 사용하는 게 어렵네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연결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이 왜 안 나오냐? 접촉 불량. 자, 접촉 불량이었습니다. 자, 다시 보면 온도, 습도, 히터, 쿨러. 우리가 필요한 구성 요소가 다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 가가지고 자, 일단 다 지워주고 새로 한번 추가를 해보는 겁니다. 샥샥샥샥 다 지워주고 자, 먼저 히터와 쿨러를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죠. 히터 바로 구성 요소 나오죠. 히터는 아이콘을 요거 좋네요. 요거 라디에이터 요 모양으로 하겠습니다. 녹한다 히터. 그럼 요거 누르면 이제 히터가 켜지는 거죠. 녹한다 에어컨. 쿨러로 하고 이거는 카시트 쿨러 요 모양으로 하겠습니다. 녹한다 쿨러. 자, 그럼 요거 두 개가 LED 가지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각각을 누르면 이렇게 이 첫 번째 LED가 히터죠. 히터, 쿨러 요렇게 되는 건데 조금 전에 보니까 요것들의 관계를 엮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 그대로 가지고 가서 여기다가 추가해 주는 거죠. 딱 추가해 주고
여기 보시면 있는 컴포넌트들 있죠? 온도 센서가 뭐냐? 온도 센서는 여기 아이디 중에 녹한다 템프라고 만들어 놓은 게 여기 들어가면 되겠고, 쿨 액션, 힛 액션, 아이들 액션. 아이들 액션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를 말하겠죠. 온도나 쿨러를 조절하지 않는 상태일 때. 쿨러를 제어할 때는 그 스위치 이름이 뭐냐? 여기 만들어놨던 쿨러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히터가 들어가면 되겠죠. 아, 이미 들어가 있네. 됐죠? 에러 안 나죠? 그럼 요거를 집어넣게 되면 이 온도 조절기에 대한 부분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해보죠. 근데 이거는 저도 지금 안 해본 상태라 가지고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방금 이거 추가한 것의 의미는 요거를 한번 써보기 위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온도 조절기라고 된 이 컴포넌트, 카드. 조금 헷갈리시는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ESP 홈하고 홈 어시스턴트를 활용을 할 때 구성 요소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네들이 하나하나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구성 요소가. 예를 들어 얘는 버튼, 얘는 온도 센서, 얘는 스위치. 그럼 얘들보다 더 상위 개념을 가지는 어떤 컴포넌트들은 얘네들을 구성 요소로 합니다. 얘네들 세 개를 짬뽕해서 뭔가를 하겠다 하는 건데, 요때 이 각각의 컴포넌트들에게 아이디를 부여를 해준 다음에 그 아이디를 요 좀 상위 컴포넌트의 구성 요소로서 집어넣어주면 되는 그런 방식인 것 같네요. 그럼 만약에 이게 잘 작동이 된다면 자, 여기에는 그 추가해 놓은 내용이 일단 안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카드 추가하기, 이제 튀어나온다. 그죠? 제가 추가해 놨으니까 온도 조절기 추가를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쓰는 거지? 이게 몇 도부터 몇 도까지 지금 유지를 할 거냐 그 말인 것 같네요. 뭐 어떻게 하는 거지? 현재 17.5도고 잠깐만요. 뭐 어떻게 쓰는 건가 모르겠다. 현재 17.6도인데 내가 희망하는 온도가 아래쪽에 있는 18.9도하고 20.5도인 경우에 현재가 더 추우니까 냉난방을 동시에 누르면 난방이라고 히터가 켜지는 것 같네요. 그러면 내려보면 되겠죠. 이렇게 내려보면 아닌가? 이게 어떻게 쓰는 거죠? 뭔가 생긴 거는 되게 멋있는데 어떻게 쓰는 건지를 모르겠네요. 난방 이런 거 마루오두님이 왠지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온도 조절기 난방 냉방 이 온도가 이렇게 되면 난방을 하는 게 맞고 잠시 뭔가 좀 이상하다. 뭐 냉방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하려면
냉방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어떻게 잘 쓰면 아주 편리한 UI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릴레이 두 개에다가 히터랑 쿨러 두 개 연결해 두고, 이거 가지고 내가 원하는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면, 뭐 버튼 같은 거 필요 없잖아요. 요렇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희망하는 온도인데, 지금 측정한 온도 센서 가지고 이 냉난방 그 스위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 범위를 맞춰라, 이런 것 같습니다. (300초로) 뭔가 세팅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요. 뭔가 새로운 결과로 업데이트 되기까지 300초가 걸리는 모양이네요. 이씨, 어떻게 쓰는 거지? 다시 300초. 민 아이들 타임. 요런 것들의 의미를 좀 알아내면 되겠죠? 뭔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집어넣는 방법은 알아냈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제어하는가 하는 것은 차차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온도. 운전 모드. 냉난방이면 완전 자동이라는 거잖아요. 꺼짐. 이씨, 뭐 어떻게 하는 거야? (5번) (4번) 난방이라 돼 있으면 LED가 켜져야 되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잘 활용하면 상당히 편리할 것 같다는 느낌을 딱 받았습니다. 조금만 더 한번 해보고. 그럼 지금 상황에는 히터를 켜야 되니까 히터가 켜져야 되는데 이게 왜 안 켜지죠? 제 생각에는 여기 적혀 있는 300S, 300초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에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프 타임이 300, 런 타임이 300. 켜고 끄는 시간이 300이다. 한번 좀 줄여볼까요? 한 10초 정도로. 잘 모를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다음 주 올 때는 제가 요 내용을 빠삭하게 좀 파악을 해가지고 올게요. 지금은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하나하나 읽을 여력이 없습니다. 뭔가 됐다. 민 아이들 타임이 30초니까 조금만 한번 더 기다려 볼게요.
지금은 쿨링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죠. 현재 온도보다 목표 온도가 더 낮으니까. 아, 그런 개념이 아닌가? 이씨, 뭔지를. 일단 냉방 불 들어왔죠. 그럼 여기 적혀 있는 300이라는 숫자가, 쿨러가 켜진 다음에 300초가 유지가 된다. 약간 요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럼, 좋아. 지금 쭉 돌아가고 있다 치고, 그럼 다시, 이렇게 바꿔놓으면, 그 아이들 타임이 30초였으니까 30초 쉬다가, 이제 난방이 돼야 되죠. 내 목표 온도보다 현재 온도가 낮으니까 히터가 자동으로 켜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건가? 아닌가? 되네요. 됐죠? 그러면 요 파라미터를 잘 바꾸면 우리가 눈치껏 봤을 때 지금 딱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거에서 mean cooling off time, mean cooling run time이라고 된 것은요. 제가 봤을 때 off time. 쿨러가 작동이 된 상태에서 꺼졌을 때 10초간 아이들 타임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 쿨러가 켜지면 아무리 작아도 10초 동안 켜진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30도를 맥스로 걸어두고 현재 28도인데 28도에서 30도로 건너갔다가 1초 만에 다시 29도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뭐냐? 이게 무슨 말? 그러니까 29도에서 30도 넘어가지고 히터가 작동이 됐는데 1초 만에 히터가 꺼져야 되는 스테이트에 놓여 있다면 최소 10초 동안은 켜지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mean이라고 적힌 게 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짧게 작동해도 여기 적혀 있는 숫자만큼 작동을 한다. 그럼 요거를 아이들 타임이 지금 30초인데요. 요거는 스테이트가 바뀔 때마다 30초 동안 쉰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요거 짧게 1초로 잡아두면 결과가 빠르게 반영이 되겠죠. 자, 녹한다의 추측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컴포넌트 상당히 쓸만할 것 같네요.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습도 제어하는 것도 한번 해볼만 하겠군요. 한번 해보죠. 아까 카드에 습도 제어하는 컴포넌트가 있었거든요. 자, 나왔죠? 그럼 지금 자동으로 난방이라고 떴죠? 현재 온도보다 목표 온도가 낮으니까 난방 히터를 켜야 되는 상황이고, 요 첫 번째 히터 LED가 켜진 거 보이죠? 그럼 히터 LED 부분에 릴레이를 연결하고 릴레이에 히터를 연결해 놨다면 히터가 지금 켜진 겁니다. 온도가 샥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제가 목표 온도를 내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은 식혀야 되는 상황이니까 반대로 쿨러가 켜지는 거죠. 근데 이 점 두 개의 역할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자, 뭐 아무튼 하여간 이거는 내가 원하는 온도 범위를 말하는 거고, 조건이 이렇게 걸리는 것 같네요. 점이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min하고 max라고 한다면 이렇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min보다 현재 온도가 작다면 히터 작동, 그죠? 추우니까 히터 작동. 그리고 max보다 현재 온도가 크다면 쿨러 작동. 맞잖아요? 요 조건이 다죠? 요 사이 범위일 때는 온도가 적정하다는 거니까 작동이 안 될 거고, min보다 현재 온도가 작다면, 아닌가?
맥스보다 현재 온도가 크다면 민보다. 요런 관계는 아니네요. 왜냐하면 민 포인트가 현재 온도보다 더 낮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다 보는 것 같습니다. 요거랑 엔드, 맥스보다 현재 온도가 작다면 히터 작동. 아무튼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컴포넌트의 역할은 여기 제가 녹색으로 해놓은 점 두 개 사이에 온도가 적절히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도록 히터랑 쿨러를 이렇게 작동을 시켜주는 그런 컴포넌트인 것 같네요. 됐죠? 방금 했던 코드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남겨놔 보겠습니다. 요거 조금 어려운 코드인데 452-1 온도 조절기 예제. 가상의 히터를 D3에 연결하고 가상의 쿨러를 D4에 연결한 다음 홈 어시스턴트의 온도 조절기 예제를 해보시오. 이번은 똑같이 이번에는 습도 조절기도 아까 있었으니까 습도 조절기 한번 해볼게요. 대상이 되는 카드는 여기서 어디 갔지? 여기 이제 습도 조절기 이거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 없네요. 여기 검색이 안 되네요. 검색이 안 돼서 뭐 할 방법이 없네요. 자, 요거 잘 발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할 만한 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캘린더. 여기 말하는 필수 요소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를 추가를 해야 달력이 튀어나오는 건지. 자, 한눈에 보기. 요것도 뭔지 한번 보죠. 상태를 이렇게 모아서 보겠다는 말인 것 같네요. 요렇게 필요한 것들 등록해 컨테이너랑 같은 거네요. 요렇게 해두면 한 큐에 센서나 버튼 이것도 눌러도 작동하겠죠? 작동하진 않네요. 요런 것들은 제가 이제 응용 예제 만들 때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최대한 이것저것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그래프. 조명했고, 이거는 없어서 못했고, 미디어 컨트롤은 동영상 같은 거, 켰다 껐다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요 뭐 신기한 것들이 많은데, 아직 추가가 안 돼 있네요. 요것도 없고,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 안타까운 상황. 요 밑에 있는 것들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녹한다 예제에서 쓸만한 것들이 버튼, 게이지, 한눈에 보기, 센서, 온도 조절기 정도. 날씨 예보 요런 것들 등록하면 참 예쁠 것 같긴 한데요. 요거 등록해가지고 뭐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자, 다 됐습니다. 카드는 이게 답니다. 이거는 제가 수동으로 켰다 껐다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켰다 껐다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럼 다시 잠시만요.
난방 상태에 돌입을 했다. 왜냐하면 현재 온도가 목표 온도보다 낮으니까 난방하고, 실제로 온도가 쭉 올라갔다면 이렇게 되겠죠. 아무리 봐도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다 되었습니다. 오늘은 녹한다가 컨디션이 안 좋은 관계로 뭐 너무 많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요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짧게라도 하는 거하고 아예 안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아가지고 조금이나마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아주 심한 몸살 감기에 걸려가지고 안타깝지만 오늘은 이 정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걸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홈 어시스턴스, 그러니까 HA랑 ESP 홈하고 지금 연동을 해가지고 사물 인터넷을 구현하고 있는데요. 월, 화, 수 3일 동안은 ESP 홈만 진땅 뜯어봤습니다. 요거 녹한다가 쓰는 사물 인터넷 보드에서 각종 센서와 모듈을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가, 요거 했고, 오늘은 요 홈 어시스턴트에서 카드 기능을 살펴봤고, 이 카드라는 것은 별다른 기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ESP 홈에서 발생하는 결과를 조금 더 멋있어 보이게, 멋있게 보이게, 혹은 그러니까 유저 익스페리먼트, UI UX적으로 조금 더 친숙한 컴포넌트 형태로 제공을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전에 녹한다가 보여드렸던 카드는 기본으로 등록이 된 겁니다. 기본. 그리고 이 카드도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디자인을 갖다 쓸 수 있는데요. 기본으로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만든 디자인이 조금 더 예쁘겠죠. 그래서 얼마든지 인터넷에서 필요한 모양 찾으셔가지고 추가를 하셔서 쓸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UI 자체를 만드는 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 주는 시나리오를 준비를 할 겁니다. 시나리오. 다양한 시나리오. 지금 했던 것처럼 실제로 그거를 구동해 볼 수는 없지만 얘가 그거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시나리오대로 구현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박수를 치면 전등을 켜지도록 하겠다. 그거를 홈 오토메이션으로 하겠다. 그 다음 뭐 센서의 움직임 센서에 뭔가 감지가 되면 뭐 LED에 불이 켜지도록 하겠다. 그런 식으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ESP 홈을 구성을 하고 홈 오토메이션을 어떻게 구성을 했을 때 그러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 요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다음 주는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H1님 반갑습니다. 이창호님도 반갑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늦게 오셨지만 제가 몸이 좀 안 좋은 관계로 오늘은 요만큼만 하고 도망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내서 와주셨는데 죄송합니다. 다들 시간 내서 와주셨는데 뭔가 좀 끝맺기가 아쉬운데 한 개 정도만 해볼까요? 아니다, 그냥 다음 주에 순차적으로 다다다다닥 하는 게 더 깔끔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봤던 것은 여기 있는 카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요거 좀 내 입맛대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화면 오늘 처음 보는 거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사이즈가 조절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동으로 반응형으로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 건지
스마트폰으로 저 화면을 보면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렇게 아주 원초적인 화면으로 나오네요. 자, 요 히터, 쿨러, 온도 조절기. 됐죠? 그럼 여기서 히터 누르면 요거 LED 1이 켜지는 거고, 쿨러 누르면 LED 2가 켜지는 거고, 요걸 자동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은 이제 쿨러가 작동이 된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럼 스마트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제어하시면 되겠죠. 다시 온도 조절기 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단 쿨러 켜졌고요. 쿨러 켜졌고, 끄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꺼지고. 뭐 아무튼 뭐 되는 것 같은데 아직 파라미터가 의미하는 바를 잘 모르겠는 상태라는 거.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452편은 마치도록 할 거고요. 사실 오늘 해야 될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했던 각종 센서들 있잖아요. 월요일부터 수요일. 각종 센서나 아니면 릴레이나 이런 것들을 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현란하게 제어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고, 카드라는 게 뭐고 그놈을 어떻게 쓰면 될 것 같다 하는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카드를 쓰는 느낌을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버무려 가지고 한번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술사님이 마지막 막차에 들어오시면서 진급공지로 상병을 딱 띄워주셨지만 이제 녹한다는 도망을 가야 될 시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와주세요. 452편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